사도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 미둘레네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섬, 기오섬. 에게해에서 두 번째로 큰 기오섬은 고대 유럽 문화 발달의 발판이 된 지역입니다. 또한 이곳 기오섬에는 수도사들이 기도하며 신앙을 키워갔던 약 900년 가까이 된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대했던 기오섬의 항구 도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을 사도 바울을 느낄 수 있는 곳. 성지가 좋다. 오늘은 기오섬으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오늘도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함께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지 전문가 이강근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계속해서 우리가 지중해 해의 에게해에 네. 이 사도 바울이 둘렀던 섬들을 소개하는데요. 네. 성경 사도행전 20장 14, 15절에 보면 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네.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에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이 지도로 한번 예, 볼까요? 우리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등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인데 바로 요 기오섬입니다. 이 기오섬은 미둘레네에서 도착을 해서 네. 다시 이 기오섬에서 사모까지 가는 사실 이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기오섬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또 기오섬은 그 기오섬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요. 네. 기오섬은 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우선은 이 기오섬 하게 되면은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스틱. 이게 마스틱 껌이잖아요. 추잉. 아, 네. 이 마스틱의 유일한 원산지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오섬은 터키 본토에서도요. 네. 사실 이 지금 이 미둘레네나 기오, 사모 계속해서 이제 뭐 고스, 이 로도 등 많은 섬들이 이 지중해가의 에게해의 이 터키 본토에 네. 가까운 섬들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섬 자체가 오늘날은 그리스 영토이면서 네. 또 그러면서 이 터키에서 가까워서 제가 이 곳을 갈 때 이 섬에서 섬으로도 이동하지만 네. 또 이 터키 본토에서도 직항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터키 문화에도 근접한 그래서 이 터키 문화와 그리스 문화 그러면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이 전도 여정의 세계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역시 오늘 갈 곳도 터키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둘 다 느낄 수 있고 또 네. 사도 바울의 어떤 네. 여정을 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어떤 네. 곳인지 궁금합니다.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미들레네에서 오늘 기오로 향하는데 네. 이 우선 미들레네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에게에서 큰 섬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섬이 기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야 비로소 지금 보시는 대로 네. 대형 아소에서 배가, 예. 미둘레네를 통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이유는 바로 이 미들레네에서부터는 큰 대형 예. 장거리 배가 출발을 합니다. 네. 오늘날도 똑같아요. 바로 이 미들레네에서는 대형 크루즈 배가 미들레를 통해서 기오, 사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행을 합니다. 예, 감사해요. 출발하시는 모습인 거죠?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루트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데 배가 거대한 건물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안으로 들어왔는데 예. 딱 보기에도 그냥 건물 안에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뭐 제가 이 탁 보면 이게 호텔 같아요. 네. 화려하고. 그래서 이 지중해가의 이 섬과 섬 여행은 그리스 본토인들뿐만 아니라 이 유럽이나 세계에서 몰려온 많은 여행자들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배를 타고 출발한 지 한 3시간 지나면 바로 이렇게 기오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3시간 정도. 예, 제가 이 저녁 9시에 배를 미둘레네에서 타고 정확하게 12시에 지금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12시에.
아주 늦은 시간에 예. 도착을 하셨네요. 자정의 시간이지만은 이제 섬들은 이 겨울 우기 때를 제외하고는 정말 유럽에 네. 정말 사랑받는 휴양지이고 아침 모습이에요. 이야, 정말 깨끗하고 청명하고. 그렇죠. 네. 밤에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아침에 거대한 이 크루즈가 들어가고 나가는 그 섬이고 네. 이 그레데 섬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큰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미들레네처럼 요새화된 이게 이제 요새화된 곳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달리는 기분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섬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가장 네. 첫 번째로 가봐야 될 어딜 곳이 가셨을까요? 네아몬이라고 하는 수도원입니다. 아, 네아몬 이런 네. 수도원. 네네, 네아몬이. 기호섬의 깊은 산중에 자리한 수도원 네아몬이 이 기호섬의 대표적인 수도원이고요. 이 수도원이 11세기서부터 거의 900년 가까이 된 이 네. 수도원은 기호섬의 상징입니다. 네. 가장 번성했을 때 당시에는 800여 명 이상의 수도사들이 네. 거하면서 완전히 섬 전체가 영성의 땅이었고요. 아예 기호섬의 3분의 1의 영지가 수도원 땅이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호섬은 사도 바울이 들렀던 한 번 언급된 곳이지만은 네. 11세기를 전후해서 이곳에 수도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아예 수도원을 위한 섬과 네. 같았을 정도로 아, 그래서 정도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수도원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수도원을 둘러보러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섬이지만은 아주 살림이 우거진 그러한 섬이고요. 이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뭐죠? 이게 이제 뭔가 했더니 네. 마치 폴란드에서 온 아, Yesterday I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낫이라든지 민소매. 짧은 반바지. 그런 게 허용이 되지 않는군요. 예, 수도원이니까. 네. 그래서 대여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예. 사서 입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못 들어와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이곳에서는 이렇게 가리고 아. 이렇게 입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줬고 네. 바로 이것이 이제 90년도에 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사실 수도원이면서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해야 될 유산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유산이기도 하고, 이거는 그런데 또 아픈 역사가 있는데 사실 네. 이 그리스의 많은 섬들이 한때는 오스만 제국에 이렇게 점령하에 있었을 때에 정말 아픈 그런 핍박의 역사가 있어요. 와서 당시에 11만 7천 명의 인구 중에 1,800명만이 살아남을 정도로 거의 다 예. 학살을 당하거나 예. 동화를 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많은 있어요.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 속에서 특히 수도원에 수도하다 돌아가신 이 수도사님들의 유고를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저렇게 그래서 기억하기 예. 위해서 그 역사를 그렇게 또, 순교와 많은 핍박 속에서 살아남은 수도원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요. 네, 또 한번 다른 문으로 들어가시죠. 예,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 가치가 뭐냐면 이곳 수도원의 건축과 함께 모자이크랍니다. 이것도 모자이크가 유명하군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의 모자이크를 발전시킬 정도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교한 모자이크의 바닥 보시죠. 네. 바닥, 벽, 천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오늘까지 수백 년을 살아남은 이 모자이크가 인류의 아름다운 보존 가치가 신앙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보여주고 있고요. 정교합니다. 제가 만져보니까 네. 이게 대리석을 곳에서 가지고 볼수 만들었어요. 대리석 모자이크. 그래서 더 색깔이 화려하고 정교하고 특히 이것이 이제 바닥뿐만 아니라 벽 그리고 천정에 이르기까지 정말 아름다운 네. 아주 유서 깊은 그리고 신앙적인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고요. 아주 전형적인 아쉽게도 많이 폐허가 교회. 되고 이제 훼손되고 그나마 남은 것들이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오스만 제국 때에 많이 파괴되고 이 살아남은 것들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많은 부분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훼손됐지만 예. 그래도 남아있는 이 부분들을 보면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정교한 모자이크가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1990년에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네. 이유입니다.
참 보면 이렇게 화면으로 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직접 봤을 때 그렇죠. 그 영성이 전해지는 것 같고 아 이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 생활에 몰두했던 수도사님들의 네. 그러한 마음도 우리에게 전해지고요. 자 보시죠, 굉장히 정교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탄불의 그 소피아 일부 남아 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만한 수준의 네. 그러한 수도원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요. 이곳은 이제 수도원에서 예배의 예식에 사용되었던 정말 다 수백 년 된 이게 도구들이 있고요. 이 간간히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분이 저에게 소개해 준 것이 있는데 네. 바로 250년 됐다는 시계예요. 아, 시계. 3 hours till the guns. 예. It's the same time with the Byzantine time. 예, 그리고 이 시간이 오늘날 우리의 시계가 아니고 50 years ago. 비잔틴 시계를 따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동방정교회의 그러한 그 시계 체계가 우리랑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갔을 때 오후 1시 35분이었는데 네. 지금 이 수도원 시계는 아침 6시 40분. 아, 그렇군요. 시계가 틀린 것이 아니고 네. 수도원의 시계는 기도에 맞춰져 있는 우리의 세속적인 시계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어. 세상에 250 이거를 년대. 열어줬어요. 지금 우리 시채널 즉 시청자님들은 비잔틴 시대 때에 굉장히 진귀한 모습들을 보고 제가 시계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이게 250년 동안 250 쉬지 년대. 않고 울려온 이 시계의 소리를 한번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분이 또 하나 귀중한 곳을 저희에게 소개를 했는데 이곳이 수도원의 물 저장고입니다. 아, 네. 입구가 굉장히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 상간에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하잖아요. 수도원에 또 한때는 뭐 수백 명까지 거했던 수도사님들이 1000년 된 물 저장고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을 이 안으로 유도해서 네. 물을 저장해 놓는 시설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제가 하고 소리를 질러보면 네. 울림이 있는.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이 저장고 자체가 또 하나의 건축이에요. 그냥 물을 담는 그런 웅덩이 같지만은 그렇죠. 아주 그 이렇게 과학적이고. 그 건축을 이용해서 엄청난 물을 네. 기도 시간을 예. 알리고 예배 시간을 알리고 또 식사 시간을 알리는 이렇게 종이에요. 네. 아마 이 새가 진짜 종인데 오스만 제국 때 새를 다 가져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네. 나무 아주 특이하네 이렇게 나무 울림. 작은 듯하지만 고요한 수도원 경내에서는 이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렇죠. 기도 시간을 알리고 식사 시간을 알렸던 아마 우리 영성을 깨우는 소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참 보시죠. 이 기호섬의 가장 대표적인 네. 그러한 유적지가 바로 수도원 네아모니라고 하는 수도원이고요. 아마 기호섬을 방문할 수 있다면 이곳에서 지나갔던 바울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꼭 보시기를 권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기호섬에서 또 하나의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호머 어머. 또 호메르스라고 하죠, 헬라어로. 그 호머의 활동 섬이 바로 기호입니다. 호메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소개를 이 해주시면 좋을 것 호머, 같은데요. 이 호머는요, 이 호머의 서사시로 유명하고 대문호인 이 호메르스 또는 호머 바로 이 호메르스가 이 기호 사람입니다. 예, 바로 이곳 기호섬 북쪽 7km 지점에 이 한 여신의 재단이었던 이곳은 이 호메르스가 그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시를 낭송했다가는 곳인데요. 네, 바로 이곳에서 이 호머의 의자라고 일컬어지는 이곳에서 앉아서. 호머는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낭송하며 그 우리에게 네, 익히 알려졌던 문학을 즐겼던 호머의 장소가 서사시인 근대 유럽 문학의 대표적인 문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이 오디세이와 일리아드를 이렇게 들으면서 네. 우리가 아주 즐겼던 고대의 작품의 활동지이고요. 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중 밑에 그리고 앞에 바다가 펼쳐진 그리고 이 호머의 서사시를 이 의자, 호머의 의자에서 보면 터키 본토가 건네다 보이는 정말 이 시를 읊고도 남을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맞아요.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네.
그다음에 어딘가요? 지중해 모든 섬에 특히 이제 이 풍차가 중요한데 이 풍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는 뜻이고요. 네. 오늘날까지도 살아남은 풍차가 지중해에 멋을 더해줍니다. 동력으로 에너지화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의 수많은 섬들을 여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풍차입니다. 네. 네. 바람의 힘을 동력으로 전환을 시켜서 에너지를 또 만들고. 농사를 지은 그것들 곡식을 빻기도 하고 다양한 힘을 얻었던 것이 지중해의 바람. 그리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풍차는 오늘날 이 지중해를 여행하고 에게를 여행하는 가장 멋스러운 지중해풍의 네. 문화를 이렇게 접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호섬에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요. 네. 바로 요것이 지금 마스틱 나무인데 마스틱. 마스팅. 여기에서 예. 향이 나옵니다. 아. 그래서 그리스의 중에서도 이 기호섬에만 자라는 자색 나무인데요. 이 네. 마스틱이 이 향의 재료이기도 하고 오히려 구약에서 이 모략, 유향이 바로 이 마스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호섬에만 자생하는 네. 향료 나무인데 향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왜 이 나무가 기호에서만 자생하는 그러게요. 나무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바 여왕이 이 솔로몬을 찾을 때 가져왔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스틱이라기도 하고요. 이 마스틱은 이 자일라톨과 함께 이 3대 항진제, 항생제, 항진 재료라고도 하는데 네. 또 저도 지금 사서 먹어봤는데 이게 위에 좋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예, 산을 억제하고 위를 보호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서 이 껌을 씹으면 소화가 잘 되잖아요. 네네. 바로 이 마스틱이 껌의 재료이기도 그렇군요. 하죠. 여기는 그러니까 마스틱을 이제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맞아요. 곳인 거죠. 눈치가 네. 빠르시군요. 이 네. 화장품 재료 또 치약해서 아마 이 기호섬을 방문하는 모든 그 여행객들의 필수 이 선물 중에 기념품이 기념품 중에 되겠네요. 하나 그랬는데 네. 저도 하나 샀어요. 그러셨어요. 뭐 사셨나요? 위에 좋은 가루. 그렇죠. 예, 위조. 검을 샀어요. 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기호섬을 떠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3호섬으로 네. 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섬에 이 미둘레네 섬과 기호섬, 이 3호섬은 굉장히 큰 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거대한 이 배가 오갈 수가 있고요. 저 3호에서 네. 이 서모나 오늘날의 이즈메와 가까운 밀레도로 들어갔다면 저는 오늘 이 기호섬에서 바로 이 서모나에 가까운 항구 최스메로 이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유럽을 오갔던 복음의 통로입니다. 맞아요. 지중해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몇 번씩 찾고 방문을 하면서 네. 우선은 이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이 터키 본토 해안가에 있는 많은 섬들은 섬에서 섬으로도 이동을 하고 네. 또 본토에서 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고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그 섬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먼 지중해 사도 바울의 세계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네. 이 성지가 좋다를 통해서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한국 교회의 귀중한 발로 쓰는 주석과 같은 그러한 프로이지요. 네, 그렇죠. 아까 영상에서도 뭐 지중해는 복음의 통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에게해를 따라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은 순간순간 사도 바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여행자고 사도 바울도 여행자에 있기 때문에 네. 지나면서 묵는 숙소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섬에서 다음 섬으로 가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네. 또 우리가 이제 시간에 쪼들리다 보면 가장 한국 근처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네. 혹시 사도 바울도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와 샌드위치라든지 이렇게 식사를 했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졌던 그리스의 신화 이야기, 또 고대의 유럽 문명의 시초가 되었던 그런 이 많은 그 철학자들, 그러한 또 시인들, 문학가들을 통해서
정말 이 지중해는 이 문명을 잉태한 네. 유럽의 시작을 한 그러한 곳이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되는 사도 바울을 네. 배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호섬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정말 사도 바울의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있고 네. 뭐 더불어서 함께 문화적, 역사적 배경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맞아요. 네, 참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사님 마지막으로 배를 타셨는데 이제 3호 섬으로 향하고 그렇죠. 이제 다음 네. 편은 3호를 소개하고 네. 떠나면서 이 기호의 아까 11세기의 수도사들이 와서 정말 이 수도원의 기도의 섬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네. 기호섬을 떠나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흔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호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